안녕하세요. 니르연구소의 이한경입니다. 잠재적 위험 체크 2022년 7월 3일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재적 위험 체크는 전체적으로 수정을 했고요. 지금 주가가 거의 제가 봤을 때는 바닥을 논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저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점 돌파하고 난 다음에 한번 찍었기 때문에 이게 떨어져도 2,900, 지금 2,300이잖아요. 2,300포인트인데 2,200 정도까지 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지금은. 이거가 떨어지면은 단기 이제 그러니까 수익 차익 매물 실현으로 해서 지난번에도 2,300사가 왔을 때 319까지 바로 튄 것처럼 이번에도 동일하게 한 번 더 튈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매도 친 세력들도 이걸 조금 해소하고 싶을 거고요. 이제 우려 요인은 많은 거는 반도체 지수입니다. 4번 요인이 더 강한데요. 반도체 지수가 얼마나 반등이 나와 주느냐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마이크론의 실적이 악화된다고 하면서 주가는 지금 빼놓은 상태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는 금요일날 반영이 됐었죠. 금요일 반영이 됐는데 추가 하락이 나오냐 아니면 여기서 이제 이 정도면 됐어 하고 조금 이제 올라가느냐 그 싸움일 것 같습니다. PC의 수요나 그런 것들의 수요가 중요하게 작용이 될 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은 그러니까 공포에 질려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기관 투자자들조차도 지금 매수를 못 하고 있는 찰나고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금리 인상하고 양적 긴축의 시작이 7월 이후 이제 양호가 될 거라고는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초창기에 말씀드렸던 2.5 pp, 2.5%로 금리를 만들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가장 큰 이유가 저는 이제 인플레이션을 아예 생각을 이 정도까지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러시아 전쟁이 촉발한 인플레이션이 너무 파급효과가 커가지고 3.5까지는 올릴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거가 이제 3.5로 올리게 되면은 빠른 시점에 내려올 거고 2.5로 가면은 이제 좀 롱기간에 유지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양적 기축도 지금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양적 기축의 영향으로도 시장의 자본이 줄어들면서 주가는 떨어지지만 미국 시장 전반적으로는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반도체 지수는 떨어졌어요. 마이크론 덕분에. 그래서 그 영향이 이제 월요일까지 지속되느냐 아니냐가 7월에 증시의 방향성을 정해줄 것 같습니다. 7월이 반등 장세 나왔다가 연말에 또 빠지는 장세, 월말에 빠지는 장세가 나올지 아니면은 7월 중순에 나오는 금리 인상이 그냥 0.75 나와도 시장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는지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질적으로 7월 장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실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 위험 상황에서 실적을 넣진 않았지만 아마 다음 주에는 실적이 그러니까 개별 기업들의 실적이 과연 괜찮냐 그게 포인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씩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금리 인상하고 양적 긴축 시작이 이게 메인입니다. 금리 인상이 되는 동안에 주가가 간 적은 본 적이 없어요. 금리 인상이 이제 머물서야 이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저는 주식을 중장기로 투자를 합니다. 중장기로 투자를 하고 그러나 이제 우선 추천주 위주로 중장기를 하고요. 밑에 있는 일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익절이 가능하면 익절하셔도 충분하다. 그리고 약손절 정도 하셔가지고 현금 보유를 일단 하시는 게 조금 더 나아 보이고요. 물론 분할 매수를 우선 추천주가 없으시다면 들어오셔도 되고 개별 종목들 중에 과도하게 하락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 종목들 위주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조금 더 관심 깊게 보는 테마가 이제 다시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테마를 왜냐하면 지금 구간은 이제 박스권 구간으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중장기에서는 장기로 묻어두는 종목들 외에 박스권에서 대응해야 되는 종목들을 이제 알려드려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응을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스태그플레이션과 리셋을 누르는데 양적 긴축의 영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는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안 만난다. 사람들이 만나도 그렇게 소비를 안 한다. 가격이 높으면 소비를 할 수 있는 여력이 그러니까 균등하게 회전수가 빨라져야 되는데 한 개 가격이 높아져 버리면 안 되잖아요. 인플레이션이 촉발되는 경기 침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분기에 이어서 2, 4분기도 안 좋은 수치가 나와 있어요. 마이너스라는 수치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해결돼야만 전체적인 주가 상승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재고 자산이 많다는 위험 때문에 리셋이 올라가 있고 이렇다면 저기 있는 1번이 금리 인상이 지속될 수 있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잡히면 금리 인상은 스톱될 가능성이 높고요. 인플레이션은 금리 인상을 하든 안 하든 잡힐 겁니다. 이 말을 이해하셔야 돼요. 인플레이션을 금리 인상에서 잡는 게 아니고요. 인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 그 자체인 거죠. 금리 인상 지금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인플레이션은 사그라들 겁니다. 이제 그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냐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2%대, 2%와 3% 사이대일 거냐, 아니면 4%와 5%이대일 거냐, 지금 수치인 8%, 5%, 5에서 8% 사이일 거냐. 그게 이제 주식 시장이 지속 가능하냐, 그리고 기업들이 지속 가능하냐에
명줄을 지고 있습니다. 명줄을 지고 있어요, 진짜.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제가 봤을 때는 4, 5% 정도만 되면 1년 정도로 버틸 수 있고요. 2, 3%가 되면 우려하던 리세션 없이 진짜 완전 시장이 무너지는 그건 없이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잡으려고 하는 건데 자기가 가진 수단이 금리 인상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신흥국 신용 위험입니다.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리스크 둘 다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지금은 채권 시장에 대한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국채라고 할지라도 개발도상국 이하 채권들은 디폴트가 날 수 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번인 가상화폐, AMD, 엔비디아, 인텔, 반도체 지수, NFT, B2E 다 지금 박살나 있지만 다 경계선에서 머물고 있어요. 한 번의 하락을 기다리고 있는 거지. 아니면은 바닥을 다지고 올라갈지가 지금 기로에 서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한 번의 바닥을 간다는 거는 나중에 쌍바닥 자리가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 올라간다면 1년은 있다가 그 지금의 바닥을 깨러 갈 겁니다. 지금 바닥은 비트코인 기준에서 1.8K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이게 지금 보시면은 그 가상화폐 선물 거래 같은 거를 한번 해봤어요. 해보고 그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선물 거래소가 이윤이 장난 아닐 거예요. 지금 같은 시장에서 더 가져갈 거고 상승장에서 더 큰 수익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거래를 하면 수수료 마진을 계속 떼어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남는 장사를 합니다. 물론 그 이익의 정도가 줄어들어가니까 힘들겠지만 보수적으로 잘 관리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출해줬던 다른 기업들을 인수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옥석가리가 되고 포화 상태였던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통폐합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누가 진짜 주도적인 거래소인지가 드러날 것 같고 거기서 새로운 분위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가상화폐 시장이 뭐 아무리 안 좋다고 할지라도 개인이 욕망이 가득되어 있고요. 튤립은 사그라들면 지잖아요. 가상화폐는 존재를 합니다. 이게 존재의 유무가 더 큰 거기도 하거든요. 존재하는 화폐냐 존재하지 않느냐도 중요하기 때문에 가상화폐는 뭐 어떻게든 간에 거래는 될 겁니다. 이제 나중에 버블이 쌓이면 이게 급등이 나오면서 또 끌어당길 거고요. 지금은 중국이 그거잖아요. 중국이 지금은 또 가상화폐 금지라고 해놨지만 다른 이름의 가상화폐가 생길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북한 도발은 서브로 내렸습니다. 지금 북한 도발이 일어난다고 해서 주가가 박살나지는 않을 것 같고 원래는 중간 기간에 북한 도발 해줬으면 지금 지수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을 건데 그거 없이 그냥 내려버렸죠. 반도체 이슈로. 그렇게 보시면 되고 북한이 그러니까 할 시점도 놓쳤고 미국이랑 일본이랑 영대를 잘해서 잘 막고는 있는 것 같긴 하고 중국과 러시아 입장에서도 굳이 안 해도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스톱되어 있는 상태고 격앙된 이야기만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브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내렸는데요. 이제 더 이상 갈 게 없어요. 얘네들은 할 때까지 왔고요. 이제 하나 남았어요. 하나 남은 게 최근에 이제 러시아의 그 가격 상한제도 하겠다. 그다음에 러시아가 원유 수출을 금지하겠다. 원유를 셧다운 시켜서 시장에 유통되는 원유의 양을 줄이겠다. 그게 가장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촉발할 수 있는 하나의 요소이긴 한데요. 반반인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이제 극단까지 와서 얘기하네 그런 느낌이었어요. 오죽하면 JP 모건에서 원유가 300불 간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200불 간 적도 있긴 있는데 지금 시점이 아니라 조금 있다가 그리고 이유는 이제 원유, 천연가스 이 두 가지 중에서 천연가스는 살아남을 건데 원유가 문제가 되는 거고요. 가장 큰 건 천연가스 재고량이 지금 많아요. 계속 많아질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크게 무리가 없고요. 지금이 문제가 아니라 겨울이 천연가스 원유가 또 올라갈 수 있는 원인이 많거든요. 그때가 더 중요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내려놨고 천연가스 원유 밀 가격이 다 급락을 했어요. 선물들이.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일단은 위험에서 조금은 벗어났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제외를 했고요. 당분간은 또 보지 않다가 얘가 올라갈 조짐이 보이거나 추가 하락이 나올 조짐이 보이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숭이 두창과 코로나 재확산인데 원숭이 두창의 감염자의 99%가 남자고 20대에서 40대. 이 말이 다 됐죠. 이 말이니까 여러분들이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확진자가 지금 5천 명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 재확산이 오히려 더 큰 문제고요. 코로나는 우리의 그냥 독감 같은 그런 존재가 될 겁니다. 이제 그때 이제 작년까지는 많은 사람, 올해 봄까지도 많은 사람이 힘드셨는데 이제는 뭐예요?
독감처럼 되는 거기 때문에 약을 통해서 낫는 방향으로 갈 겁니다. 이거 코로나든 감기든 간에 이번 가을부터 넘어가는 계절 동안에 걸리는 코로나는 무조건 약 처방 다 받으시고 안전하게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쉬실 때는 쉬셔야 돼요. 그것만 하셔도 충분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인상하고 QT 양적 긴축인데요. 양적 QT 시장에 돈이 줄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제가 예상한 것보다 너무 빠르게 왔고요. 왜냐하면 뒤에 일경 5천억인데 시장은 언제나 스마트머니라서 더 빨리 빼버리는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보시면은 채권으로 돈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떨어지거든요. 채권의 금리랑 채권의 가격이 반대 방향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부터 계속 10년채 금리를 사세요라고 얘기를 했죠. 얘가 만약에 3.5 넘어가 버리면 그때는 더 사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가격까지는 아직 사셔도 되고 얘가 결국에는 1, 2년 이후에 팍 떨어질 겁니다. 그거 보시면서 ETF 투자하시면 되고요. 부담 없이 투자할 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 국채 10년물이 5%로 가버리면 그냥 전 세계 멸망입니다. 전쟁해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 국채 금리가 3.5에서 머물러야 그나마 그런 게 없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혹자는 얘기합니다. 이 미국채 10년 금리물이 제일 똑똑한데 왜 사람들이 결정하나요? 그렇게 얘기하죠. 대중의 결정이 좀 더 똑똑하다라는 걸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7월에는 0.75pp 증가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2.5에 도달하거든요. 제가 목표라는 게 2.5거든요. 2.5에 도달하면은 훨씬 더 여유가 편해요.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잠시 정지할 수도 있고 금융 정책 그러니까 양적 완화 정책을 할 수 있어요.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미 연준이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좀 더 안전장치를 얻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0.25ppc만 감소해도 괜찮거든요. 여기 보시면 2.5가 여기에요. 한 방에 올린다고 해도 괜찮고요. 0.5pp도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 달까지 해서 0.25pp 하면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도 우려하면서 잘 핸들하고 있거나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7월이 매수를 시작해야 되는 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너무 들어요. 왜냐하면 완전한 공포고요. 유튜버 보면 다 공포입니다. 제가 이 유튜버를 보기 위해서 이 영상을 늦게 찍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공포가 이렇게 지난주보다 더 심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약간 공포에 들어가 있으니까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괜찮은 달이지 않을까. 오히려 6월에 떨어진 거 절반을 회복하거나 혹은 진짜 미연준 0.5bp만 증가를 할 때 이상한 시장 반응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매입자산 매각 이게 큐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적이 받쳐주면 그게 가능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금리는 뭐 비슷한 방향인데 우리나라랑 미연준이 같다는 건 뭐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미연준이 높은데 우리나라 작으면 우리나라로 자본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처음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도 여기 2023년, 24년이 침체가 왔을 때 혹은 이제 이거를 땡겨야 될 것 같아요. 22년부터 24년으로 약간 22년으로 23년이죠. 24년 되죠. 23년 맞네요. 24년부터 24년 사이가 글로벌 침체가 맞고 22년은 약간 여러분이 여기 투자할 돈이 뭐 100이라고 하면 30 정도는 투자하셨다고 그냥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로 하셔도 충분한 시장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스태그플레이션 리세션인데요. 이것까지는 지난주와 동일합니다. 리세션이 이제 큰 위험한 요인으로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제 블라드가 경기 침체를 우려 가장이다, 경제 확장 초기 단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거는 뭐 립 서비스가 아닐 거예요. 정확하게 보고 계신 것 같고, 경기 확장 초기지만 일단은 인플레이션 어느 정도는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자산의 가격이 일단 높아졌고 그게 익숙해졌죠. 근데 재밌는 거 잘 보세요. 이게 이제 뭐예요? 가격을 다 올렸어요. 가격을 다 올렸고 난 다음에 뭐 해요? 그 가자의 가격을 올리고 난 다음에 뭐 합니까? 안에 있는 제품의 양을 줄이죠. 이제 그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익이 극대화됩니다. 이제는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자동차 가격도 모든 가격이 다 올라갔어요. 이제는 대량 생산해서 그 가격을 낮춰서 이익을 내는 겁니다. 테슬라가 다음 주 실적이랑 연결돼서 그게 나오는데 그게 나온다면 뭐 미국 시장 날아갈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시장도 등 떠밀면서 가겠죠. 삼성전자 나빠도 삼성전자 주가 올라가다. 삼성전자는 삼성전자가 아니에요. 반도체만이 아니고 지수 그 자체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이 따라간다. 갭상승이 나오면서 대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미연준 추가 금리 인상 뭐 이건 다 했고요. 리세션 가능성 없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잡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상승하는 거죠. 아까 보셨다시피 우리 코로나 오기 전에 2.5까지 올릴 때만 해도 시장에 곡소리 났었거든요. 그거랑 동일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핀코는 이제 유럽 경기 침체 50% 안팎으로 이제 상승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게 이제 채권 시장에서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미국채로 그냥 투자하시면 되는 것 같고요. 외국에 있는 그냥 신흥국의 채권들은 투자를 하는 대상이 아니다.
아싸리 이제 주식을 차라리 지금부터 서서히 매집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가지수 하락인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두 개만 딱 찍어 드리겠습니다. 이 두 개만 찍어 드릴게요. 떨어지면 여기는 S&P 지수가 3,000입니다. 3,000 가량이 돼야 돼요. 경기 침체가 반영이 되면. 경기 침체가 진짜 오면. 진짜 센 경기 침체가 오면. 근데 여기 있는 이분은 작년에 고점 맞추신 분이고 저점도 맞추신 분이에요. 지금 4,800까지도 가능하다. 네. 경기 침체는 피할 것이라 보고요. 인플레이션이 완화. 저도 인플레이션 완화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3,800에서 4,100이 지금 나온 뉴스들은 최악의 뉴스만 나오죠. 왜? 공포를 조장해서 수익을 극대화내고 있죠. 누가 헤지펀드가. 그 방향으로 보시면 되고요. 미국은 기본적으로 헤지펀드로 운영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숏펀드가 이제 들어와서 하방을 찍어 누르고 있어요. 이거 뭘로 찍어 누를까요? 돈으로 찍어 누르요. 답이 없어요. 공매도로 돈으로 찍어 누르니까. 그러니까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면 괜찮다라고 하지만 선진국 지수 편입된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변할까요? 안 변합니다. 그러니까 높은 상태에서 뭐 4천을 가든 5천을 가든 지금 3천은 지금처럼 30% 빠질 때는 제일 먼저 빠질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보시면서 대응해야 되고요. 이유는 쉬워요. 이유는 가장 쉬운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애플, 테슬라처럼 그냥 쌍벽을 이루는 기업이 없다는 거예요. 쌍벽을 이뤄야 돼요. 시총 기준으로. 그러니까 얘가 오르면 얘가 떨어지더라도 둘 다 떨어질 때는 위험하지만 얘가 떨어질 때 얘가 올라가고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시장에서는 무조건 좋은 브랜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삼성전자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이닉스도 삼성전자와 같은 파트잖아요.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학주니까 LG화학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깨는 시나리오가 나왔는데 독일에서 친 거죠. 그게 뭐냐면 차입니다. 차. 자동차가 괜찮아요. 자동차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가격에서 2배가 가능한 것 같아요. 2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좋게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고요. 계속 우선 추천주로 해두는 종목들은 제가 봤을 때는 물려 계시면 아쉽긴 하지만 추가 여유 자금이 있고 얘가 5% 혹은 10% 정도만 갖고 계신다면 추가적인 투자를 시작하셔도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LG 디스플레이, H&M 그런 종목들 전부 다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흥국 신흥위험입니다. 여기서 개발도상국의 디폴트 선언 계속 이어나고요. 디폴트 선언 되고 나면 얘네들은 답이 없는데 전체 자본에서 점이 되죠. 그래서 큰 건 없고요. 그래서 긴축 발작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는 게 예전에 이제 나왔는데 중립으로 하향했기 때문에 디폴트가 한두 개씩은 터질 수 있다. 올해 기준입니다. 내년에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터질 수는 있다라고 봅니다. 금리가 3%를 몸으로 겪어야만 기업 나라도 힘들어지고 기업도 힘들어집니다. 상반기 펀드도 손실에 너비고 이게 다 마이너스인데 얼마나 손실폭이 적냐라는 겁니다. 채권 펀드도 마이너스 17%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자체를 안 해서 현금이 짱이다라는 시장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 다 현금을 가졌을 때 이제 서서히 매집을 시작해야 되는 거고 진짜 고민이 많았어요. 7월 초에. 지난전에도 이제 매수를 시작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고민이 된 거예요. 근데 7월까지는 이제 반반입니다. 7월까지는 반반이고 7월 중순 이후에 급락이 한번 나와주면 진짜 그때는 매수 포인트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면은 아마 연말에 따뜻해질 것 같습니다. 연말에 따뜻해지고 연말에 수익 실현하시고 다시 또 이 사이클 한 번 더 기다려야 됩니다. 한 번 더 기다리고 요거 지금 이번에 7, 8월 동안에 만나게 되는 하락의 포인트들을 보고 여기를 지지하는지를 보고 반등 나올 때 들어가시면 아마 다음으로 넘어갈 거고 그때 되면 금리 인하가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금리 인하가 나오고 또 뭐가 있게요? 양적 완화가 다시 QE가 나오고 인플레이션은 완전 바닥으로 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의 위험 사항은 저는 이제 개수를 줄이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올해 올 위험은 거의 다 왔어요. 올해 발생해야 될 위험 거의 다 발생했고요. 사실상 이제는 이제 바닥을 더 보기보다는 약간의 반등을 조금 제대로 보고 그 반등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는 걸 보고 움직여도 늦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 돈은 많고요. 네, 그 돈을 이제 명의를 바꿔서 다른 사람들이 돈이 됐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신흥국 신흥위험입니다. 우리나라 것도 CDS가 1 정도 상승했어요. 그렇게 크게 상승 안 했기 때문에 크게 무리가 없고요. 원달러율이 1,300원을 못 넘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1,300원일 때 사면 안 되는 겁니다. 1,300원일 때는 매도 구간이고요. 1,250원일 때 1,250원에서 60원 구간이가 그나마 1차 매수 구간입니다. 왜냐면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거 0.5 하면 날아가 버릴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터키 이제 난리 났죠. 그 다음에 남아공, 콜롬비아, 이집트, 브라질, 멕시코, 인도, 인도네시아. 네, 그렇게 지금 CDS 프리미엄이 높아졌던 것들이
지금 보시면 조금 더 높아진 그런 상태죠. 그만큼 시장이 금리 인상과 리세션 위험에 따라서 높아지고 있는, 이렇게 높아지니까 전체적으로 시장 전체가 경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덜란드조차도 CDS가 오늘 높아진 거고요. 그 다음에 저 밑에 보시면 러시아는 그냥 유지를 하고 있는 거고, 터키가 많이 높아졌고요. 포르투갈, 피그스죠. 피그스의 한 나라고, 이태리를 한번 볼까요? 이태리가 여기 있네요. 133, 140. 여기죠. 129. 이게 긍정적입니다. 이게 지금 유럽이 양적 완화를 안 하고 양적 긴축을 하면서 이태리는 채권을 도와주겠다라고 해서 얘를 완전 피그스로 몰지 않겠다. 이게 제일 안 좋죠. 그리스도 보면 163대 그리스도 줄었죠. 그러니까 이 정책을 펼치는 것 자체가 양적 완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피그스 국가들한테는 양적 완화를 펼치고 나머지 국가들한테는 금리를 높이겠다, 그 전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은 얘네들이 그러니까 경제적 해이만, 그러니까 도덕적 해이만 발생하지 않는다면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지금 시장에서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가상화폐와 지수입니다. 가상화폐 지수 넘어가는 건데, 가상화폐는 이제 리플이 급등이 나왔다가 내려갔어요. 이거는 러시아와 연결돼 있는, 그 중국과 러시아와 연결돼 있는 그 화폐를 조금 자기들이 이제 달러 위주가 아닌 화폐로 넘어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 세계로 넘어갈 때 역할을 할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급등이 나왔던 거고, 지금 다시 이제 쌍바닥 자리로 왔기 때문에 얘는 긍정적이고요. 얘는 지금 요것도 쌍바닥 자리로 들어왔네요. 아까 이게 더 떨어져 있었는데 많이 반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구간에서. 그 다음에 얘도 동일합니다. 혹자는 여기서 이제 파동이 거의 끝나가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추가적으로 마지막 파동 한번 나왔다가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되든 간에 이 선입니다. 이 선. 3,000, 2,700선 여기를 넘어서야 그나마 투자를 해도 조금 안정적이지 않을까 보는 거고요. 지금은 물론 그래요. 지금 요 구간이나 떨어질 때 분할 매수 하셔가지고 올라왔을 때 매수를 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MD 주가 빠져 있고 엔비디아 주가 빠져 있는데, 저는 얘는 이제 진짜 어떤 느낌이냐면 강력 매수 구간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얘네들은 결국엔 GPU인데 그거였잖아요. 가상화폐 채굴 때문에 성장을 했던 거를 반납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거 플러스 알파로 얘는 이제 차세대로서 메타버스라고 불리우는 CG와 연결돼 있는 그 세계로 넘어갈 거예요. 거기서 핵심적인 기업이 될 거고, 결국에는 지금 뭐 포켓몬고도 유행하지만 이거 말고 그냥 진짜 3D 게임으로 진짜 재밌는 게임들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얘가 올라갈 겁니다.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우리는 그런 세계를 더 원하니까요. 그 다음에 인텔입니다. 인텔이 지금 여기 이만큼 나와 있는데, 지금 봐라. 그러니까 320까지 올라갔다가 급락이 나온 근원은 인텔이었죠. 인텔이 다음에 만들 반도체를 생산을 연기하겠다. 그러면 생산하면 어떻게 될까? 올라가는 거죠. 네, 올라가는 거예요. 그거를 기다린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 의미로 봤을 때는 얘네들 전부 다 반도체 지수는 좀 과도하게 이제 떨어져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그래도 지금 구간에서는 지금을 언제나 정점으로 봐야 돼. 지금이 현재 가격이 현재 상황을 최대한 반영을 한 거니까, 여기서 떨어질 수 있는 포인트는 20% 정도 떨어지는데, 올라가는 건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열려 있다는 의미는 중장기적인 의미죠. 한 3년 정도 보면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분할 매수가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다. 아마 저는 얘를 이제 아마 ETF 투자하는 쪽에서는 이제 투자를 시작할 것 같습니다. 지금 S&P 투자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S&P도 지금 뭐 조금씩 소폭했는데 떨어진 거를 다시 만회해서 조금 올려놓은 상태고요.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은 금요일 날 마지막 밤이었어요. 금요일 날 만약에 미친 듯이 안 좋았으면 그냥 급락으로 마감해서 시장이 더 완전 폭삭 주저앉을 것처럼 할 건데, 금요일 밤에 살짝 반등은 나왔기 때문에 이게 참 그거죠. 저점에서 살짝 반등은 그냥 주말간 힘들어라, 그 얘기랑 똑같거든요. 네, 일단은 그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브로 보겠습니다. 북한 도발인데 뭐 한국하고 긴밀하게 조율하고요. 한일 정상회담에서 뭐 삼각공조를 하겠다. 근데 제가 왜 서브로 돌렸냐면요. 이제 아까 거기 있었던 320이나 뭐 2,600 이상일 때는 얘가 커요. 얘가 지금 수치인 2,300까지 오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근데 지금에서 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기를 놓쳤죠. 그러니까 나름 얘네들도 예의를 다 했나 그런 느낌이고, 아마 시장에 나와도 뭐 대북주와 그 다음에 북핵 관련주, 그다음 방산주랑 연결될 거고, 방산주는 지금 러시아 때문에도 잘 가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시장 상황에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서브로 돌렸죠. 그러니까 뭐 휴전은 3개월이 필요한데 휴전한다고 해도 지금 그래서 이제 나토에서는 장기전 끌고 나가면서 나토의 힘이 강해지잖아요. 원래 전쟁이 나면은 군의 힘이 강해지는데 그 군의 힘을 강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군수 늘리잖아요. 그런 게 연결되고 전쟁 장기화로 가는 거고 원유 변동성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더 이상 확대되기 힘들 것 같고요. 대기업 타격은 뭐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데 뭐 원래 자동차 반도체 때문에 힘든 기업들도 있었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러시아 측은 이렇게 점령하고 8억 달러 추가, 그다음에 동부선 러시아, 남부선 우크라이나가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는 건데 이제는 네,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무리 없고요. 밀가 가격이 왜 떨어졌냐면 한국어 열리고 있대요. 한국어 열리고 있고 그게 수출이 되면서 가격이 열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전쟁하는 지역하고 파종하는 지역하고 다르대요. 그러면 수출만 되면 되기 때문에 크게 무리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숭이 두창과 코로나인데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5,399명입니다. 7월 1일자. 그다음에 감염자는 20대. 99%가 이거래요. 뭐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죠. 예, 조금 불편할 수는 있는데 조금 조심은 해야 된다는 걸 각인만 하시면 되는 거고 크게 무리가 없죠. 오히려 여행, 호텔, 영화 관련 기업들이 급락이 나왔잖아요. 이건 뭐예요? 그냥 매수 기회입니다. 예, 강력한 매수 기회로 보입니다. 시장 하락이라고 해서 이익절 났다는데 이익절 난 부분이 많았잖아요. 요거 다 팔고 나가셨거든요. 그러면 우리 밑에서 주춤해서 이거 최소 제가 봐서 15% 이상 수익 날 것 같아요. 이거는 15% 이상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그냥 중기적으로 괜찮고 박스권으로도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 상승보다는 무조건 지금 저점에서 뭐 물려 계신 분들은 조금 단가 낮춰가지고 대응하셔도 되고요. 아마 포트에서 상당히 높은 비중을 안 가지고 계실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되고 신규 종목 선택하셔가지고 대응하셔도 크게 무리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로나 재확산이 더 문제인데요. 이틀고 감염자수는 1을 약간 넘어서고 있대요. 재감염은 백신이 막지 못하는 거 맞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백신을 한 번 다 맞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독감으로 바뀐 겁니다. 독감으로 바뀌었는데 이제 좀 치명적인 독감이죠. 근데 우리 생활 일부잖아요. 그래서 2, 3년간은 백신 접종도 필요하시고 그다음에 걸렸을 때 무조건 약 챙겨 드셔야 돼요. 항생제 챙겨 드셔야 되고 나을 때 확실하게 나야 됩니다. 항생제만 잘 처방 받으셔도 그 숨 가쁜 게 확실히 나아지고요. 저도 이제 목이 계속 기침하던 게 이제 사라졌어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전반적으로는 코로나 재확산이 이게 더 무서운 거지. 실제로 뭐 원숭이 두창은 요거잖아요. 요게 큰 거잖아요. 요게 제일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감염자의 99%가 20대와 40대라서 의미가 없잖아요. 네, 이거는 사실상 그 원숭이 두창이 걸리는 원인 중에서 접촉인데 그 접촉을 어떤 방식의 접촉이든 간에 줄이면 되는 거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잠재적 위험 체크는 여기까지 하고요. 잠재적 위험 체크 다시 이걸로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게 줄었다는 겁니다. 이제 위험 사항은 거의 해소되고 있고요. 이제는 아마 다시 또 결국에는 이거랑 요거입니다. 요거 세 개. 요 세 개인데 이 세 개가 나타나면서 이거 나올 거예요. 이 네 개가 메인이에요. 나머지는 뭐 한번 매년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올해만 특별한 애들이고 뭐 북한도 월도 뭐 매년 나타나겠지만 이건 단발성이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 네 개가 메인 디시인데 이 네 개가 지금은 이제 완화될 시점이라 보고 이제 완화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한 번 더 붉어질 때가 진짜 투자를 제대로 시작할 적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부터는 짧은 반등을 수익을 내러 들어가는 포지션으로 대응하시면 되고요. 이때 반등이 나왔을 때 여러분이 익절 가능하고 약손절이 가능하면 그냥 이거는 현금 보유를 조금 해주셔도 됩니다. 물론 저는 그래요. 우선 추천주는 안 정리합니다. 우선 추천주는 몇 년간 더 들고 갈 거고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 배당률로 봤을 때 그냥 상당히 높아요. HN을 그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HN은 24,000원이잖아요. 배당 얼마 나왔어요? 600원이에요. 600원. 근데 이거는 3천억을 배당해서 그래요. 근데 올해 12조가 영업이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거 2배는 나올 것 같은데요. 물론 전환사채 신주증권만 다 전환해서 이 가격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못 올라간다는 거죠, 주가는. 근데 이 600원이 1200원이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5%가 수익이 나는 거죠. 예. 근데 이게 올해가 끝이 아니에요. 내년에 다시 5조, 6조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배당이 600원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기업이 망하면 문제가 생기고 얘는 기업 인수합병이 될 거고 배당이 매년 600원 정도만 계속 꾸준히 나온다면 그냥 600원을 10년치 받으면 6,000원이 벌리는 거잖아요. 그걸 노리셔야 됩니다. 이 가격에서. 더 떨어지기는 힘들고요.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진짜 매수 기회고요. 여러분들이 틈만 나면 모아 가셔도 크게 무리가 없는 종목에 가깝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결국엔 이익을 보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래이익을 제일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보시면 되고 미래이익이 수반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중장기로 성장이 되기 힘들다. 여러분들도 그런 종목들을 최대한 찾아가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중장기로 조금 더 편안하게 대응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